여기 됐습니다. 내부 계신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지하에 계시다는데 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올라오고 계시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요화정 가맹점주협의회 창립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 및 그 임원진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주협의회장의 루원시티점. 임원진들 나와서 인사 먼저 하시죠. 네, 협의회장 루원시티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포항 장성 양덕점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맡고 있는 부천 상동점입니다. 그리고 총무직을 맡고 계신 인천 작점점이십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장을 맡고 계신 대전 마치중앙점이십니다. 저희 현재 전국 요화정 매장 수는 667개이고요. 그중 요화정 가맹점주 협의회에 가입하신 지점 수는 147개 점입니다. 현재 가입 비율은 22%지만 오늘 이제 이 총회를 통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점주님들이 많으셔서 현재 유튜브 라이브까지 송출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에 처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미팅을 가졌고 그때 가맹점주협의회를 창단하였습니다.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총 본사와 4차까지 미팅을 진행하였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4월 22일에 민병덕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안성익 비서관 그리고 동대문 위원장과 함께 미팅을 가졌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했던 본사 미팅에서 저희가 상정했던 논의 안건들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공통적으로 저희는 로열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 차수별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뤘던 안건들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미팅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신메뉴 출시 시 강제 발주권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2차 미팅에서는 경희 외대점 점주님의 권리를 많이 침해받았던 특수상권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특수상권에 관해서는 새로 입점하시는 점주님께서 특수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이 불가해야 하는데 배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점주님의 입점 자체를 저희가 본사에 요구해서 막을 수 있었고 현재는 본사에서 해당 지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은 불가한 것으로 전달드립니다. 세 번째 미팅에서는 기존 매장 인테리어 시에 지원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파우더 혹은 물품들로 그 지원금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현금 지원으로 해줄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였고 지금은 이제 공문까지 내려와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 미팅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광고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수기 대비 본사의 광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특별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고 특정 모델을 세울 시에 기존 타 연예인들의 그 간접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 매출에 대해서 만약에 잘 나오지 않았을 시 본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저희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점포 간 거리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이 반경에 있어서는 1.2km로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 이 7조 사항을 보시면 갑이 이제 본사고 을이 저희 점주들인데 갑은 전항의 을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 함은 저희 지점을 기점으로 1.2km가 떨어진 그 거리만큼은 다른 지점과 겹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로 원과 원이 겹치면 안 되는데 현재 지금 서울권역만 지금 먼저 대표적으로 봐도 지금 원이 다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원들이 겹치지 않게 본사가 이제 입점을 시켰어야 되는데 입점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뭔가 배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루원시티점 회장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갑습니다. 인천 루원시티점 점주입니다. 여기 그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좀 더 많은 참여율을 기대를 했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참여는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오늘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됐던 내용들은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제가 계약서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가 받은 계약서 그 수정 사인만 해도 10여 차례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직접 저는 작년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때 제가 맺은 계약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그 이후에 나온 계약서들 제가 이제 받은 부분들인데 최종본 최근에 계약서 변경하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 보면 여기 버전이 6번째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맹 계약서는 저희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수정이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화정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달에 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수없이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중간에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거는 저희가 수용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한 지 지금 6개월 정도 약간 넘었는데 6개월이 약간 넘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667개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400여 개 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요화정이 인수할 시점에 228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당한 매장 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점주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본사가 좀 운영을 철저하게 했다면 저희들은 장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들 모여서 우리가 본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점주협의회도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본사 미팅도 했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을 하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원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보통은 한두 달 안에 답변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에 갖다 줬더니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미팅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직접 미팅을 했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저희한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한 2주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선 국면이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 연락을 받기를 지금 굉장히 죄송한데 지금 모든 것들이 대선 때문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선 끝난 다음에 이후에 진행을 시키겠다. 그리고 저희가 미팅한 이후에 직후에 본사에서 기사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저기 매각 기사가 났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팅한 이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저희만 미팅한 게 아니라 본사에 그 담당자들 들어오라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본부장급에서 변호사하고 같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좋은 얘기를 했겠죠. 본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 직후에 이제 매각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선 국면이 끝난 다음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았고요. 이후에도 계속 그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을 서로 공유하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외부에 조금 힘을 빌려서라도 조금 바꿔나갈 것들은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부, 2부로 나눴었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일찍 가실 분들은 1부만 듣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해서 1부, 2부로 나눴었는데 아까 뭐 끝까지 계신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1부, 2부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원가 절감을 위한 공동 구매권, 저희가 지금 그 구매하는 본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유를 비롯해서 파우더, 기타 등등 굉장히 그 비싸고 또 제대로 된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제때에서 휴일날이 끼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니면 공급 물량이 하더라도 품절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사를 믿고서 모든 것들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점주 협의회에서는 본사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 구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알아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꿀에 대해서 굉장히 요거 좀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저희가 꿀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10월 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45,000원에 대파꿀 2.5kg짜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5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오픈할 당시에 10월 달에 오픈했는데 딱 네 박스가 아니라 그 네 대박.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10kg만 공급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는 본사에서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15만 원에 14만 원에 그 저희가 100박스를 다른 쪽을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부당하더라고요. 그 계산서도 안 끊어주고 그래서 계산서 끊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려면 사지 마라 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계산서도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때.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다시 겪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꿀부터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쓰는 꿀이 국내산 벌꿀하고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산 꿀을 쓰면 좋겠지만 이것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생산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 이후 7월부터 그 양봉 그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산이 12월 정도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량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베트남 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꿀을 쓰기 위해서는 국내산과 베트남산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들
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본사에서 공급받는 단가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5,520원.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을 때는 13,800원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는지 지금 저희가 어제부로 확인한 바로는 15,520원으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그 베트남 꿀, 쓸만한 꿀, 그러니까 베트남 꿀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굉장히 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꿀을 살펴봤는데 주식회사 해인 건강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받는 꿀을 지금 11,000원에 공급받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식약처나 이런 데들 통해서 검증을 받은 꿀이고요. 여기에 뒤에 붙은 130원은 물류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 포함해 가지고 11,130원. 그래서 요거를 500g 기준으로 나와 있긴 한데 실제 꿀을 저희가 그 확인해 보면 한 430에서 470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430g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이 썼던 2.5kg 대파꿀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해보면 64,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국내산 벌집꿀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6월 말부터 7월 초 정도면 국내산 그 벌집꿀이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베트남산 꿀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격은 점주협의회가 여러 곳을 저희가 그 알아보고 또 방문을 해서 품질에 대한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정 점주협의회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 단가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해인건강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시중에서는 14,130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요 해인건강에서 매매되는 베트남산 꿀은 14,130원. 근데 점주협의회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11,13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초코롭스, 저희가 지금 그 초코링을 많이 쓰잖아요. 계약서를 찬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카라는 독일산 그 초코링을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본사에서. 근데 현재는 블란트라는 그 브랜드가 바뀐 걸로 지금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카보다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그 초코 그 껍질 부분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발생이 되고. 근데 저희는 시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년에도 써봤지만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카 걸로 이 부분들도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공지 한 번 없었거든요. 본사에서는. 계약서에도 시카를 공급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크 변경하면서 저희한테 공지 한 번 띄우지 않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협의회에서 요 시카 그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 요아정 점주님들한테 조금 가격을 내고를 해서 공급할 수 없겠느냐라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분이 지금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동남아가 아니라 아시아 그 판권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시카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카 관련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분을 통해서 공급이 100%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아정 그 몇몇 점주분께서는 요 시카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공급을 받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공급받을 때 부가세 별도로 해서 8만 원에 받으시고 아마 그 패킹 그러니까 배송비는 따로 또 한 8,0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받고 계신데 저희한테는 그 79,000원 별도 그리고 그 배송비는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단가를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낮추려고 했는데 여름이라서 이 초코링 같은 경우는 특성상 여름에는 겨울하고는 틀리게 좀 더 패킹하는 것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킹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가을까지는 어쩔 수 없고 가을에 한 번 더 내고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블란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kg 기준 2만 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초코링 같은 경우도 본사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면 좀 더 내고를 한 가격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서 꿀과 제일 시급한 게 꿀이었기 때문에 꿀하고 시카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되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이 원가 절감에 관한 공동 구매권을 말씀드리는 이유냐면 저희가 올 1월부터 점주 협의회를 꾸려가면서 있는데 몇몇 분 지금 다른 부분 5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분도 안 돼가지고 두세 분 정도에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 비용을 드리고 지방에도 가고 어떤 여러 가지 뭐 법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개인한테는 부담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건데 개인이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비를 좀 받고 공동으로 좀 십시일반 돕는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회비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의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 667개에 있는 점주분들 계중에는 아니 돈 벌러 들어와서 왜 무슨 점주 협의회냐 본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자꾸 저희는 절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서 지금 10여 차례 이렇게 변경이 되듯이 또 모든 원가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모인 거거든요. 근데 회비를 걷자고 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점주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아깝지 않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자. 그래서 공동구매권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벌칙꿀, 그러니까 국내산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5천 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7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내산도 7월 이후에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50각 기준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꿀은 굉장히 많이 쓰는 품목이기 때문에 1년 연간 따지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공동 구매권 전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 몇백만 원,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내시더라도 아깝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회원 가입을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준 회원 자격을 드리고 있고요. 또 회비를 납부한 점주님들에 대해서는 정회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를 납부하시는 정회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공동 구매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같은 점주인데 누구는 뭐 돈을 냈다고 해서 혜택을 주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은 혜택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이 십시일반 도오게 되면 또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비는 월 1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 창립 연도가 25년도에 창립 연도로 되기 때문에 올해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일괄 납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10,000원 해가지고 12만 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월 납부해가지고 10,000원씩 걷는 것들은 걷는 사람도 굉장히 또 내시는 분들도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 납부를 해서 한 번에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뭐 좋은 묘안이 있으신 분들은 협의에 또 안건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부 방법은 카카오뱅크로 저희가 계좌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일반 계좌도 생각을 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주분들께서 이 카카오뱅크보다는 일반 계좌가 또 좀 더 낫겠다 싶으시다면 저희가 변경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요하정이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땐 그랬거든요. 제가 자영업을 직장생활 한 18년, 20년 가까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제 퇴사를 해서 하다 보니 월급쟁이가 제일 그 힘든 부분이 따박따박 받던 월급이 마약과도 같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프랜차이즈, 괜찮은 프랜차이즈 하나 해놓으면 생활비라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외식업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놀부였고 그 다음에 담소도 제가 놀부는 하던 거를 인수했었고 담소라는 거는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출이 얼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려지는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거의 원가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점주의 역량껏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수익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5% 저희가 잡고 있고요. 임대료는 10%, 재료는 한 35% 정도. 그리고 관리비 8%, 그래서 비용 합계는 78%, 그래서 순이익은 22%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요 포맷이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약간 차이 있을 수 있고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 일수를 보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일에서 9일 정도 영업한 수익이 인건비로 충당이 된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리고 재료비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영업한 비용이 재료비로 충당이 되고 순이익은 한 5일에서 9일 정도 사이 나오는 매출이 내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 자영업자들이 알고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고요. 저희 같이 배달형 매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배달 매출 손익하고 매장 매출 손익을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마찬가지로 매장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잠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면 이 부분이 배달형 매출 자영업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매장형 매출에서는 없는 비용들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채널 수수료, 저희가 배민이나 쿠팡 같은 데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배달비가 있고 로열티가 있고 배달 용기 비용이 있고 그래서 보통 채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여기 9% 정도 잡았는데 처음에는 9.8%였다가 지금 7.8% 내려지긴 했지만 부가세 포함하고 그러면 한 약 9% 정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광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9%를 잡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보시면 비용 총계 보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우리 최종적으로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 배달형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일 때부터 2천만 원대 보면 매출이 좀 커짐에 따라서 수익률은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매장형의 매출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배 이상 더 높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수수료와 배달비, 배달 용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열티를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놀부도 해보고 담소도 해봤지만 또 카페형 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컴포즈라든지 백종원 백다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액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뭐 한 40만 원 정도 이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받는 게 일반적인 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를 받기 때문에 이 매출이 1,000만 원일 때도 30만 원이 나오는 구조죠. 그리고 6천만 원이 되면 180만 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요 뒤에 가서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 뒤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로 봐서
저희 그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화정과 내점형 매장에 대해서 비교를 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원재료비를 38% 똑같이 뒀습니다. 그랬을 때 요화정 같은 경우에 포장비, 배달비, 채널 수수료 해서 직접 비용이 65.8%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 내점형 매장, 그러니까 담소라든지 놀부라든지 일반 배달형이 아닌 내점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직접비를 합계를 하게 되면 3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직접비를 뺀 나머지 부분들,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 한 60%에서 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팔게 되면 한 650만 원 정도, 600만 원에 650만 원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인건비도 충당을 하고 임대료도 내고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비용 구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배달 매출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34.2%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팔게 되면 34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로열티 이 부분들은 똑같이 발생이 되죠.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요화정이 배달량 매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내점형 같은 경우 한 20% 정도 제가 비용을 잡았는데 또 대신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내점형이 10%로 좀 더 공간을 많이 잡아야 되니까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순이익을 보면 요화정 같은 경우에는 4.2% 수익률이 나오고요. 내점형 매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3%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에서 23%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매출을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비율대로 다 빼게 되면 요화정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팔았을 때 126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팔더라도 690만 원이 남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놀부라든지 이 담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그런 일반 음식점보다는 일하는 것들이 좀 수월할 것 같고 그 수익률이 들어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1억 나오는 매장들이 수두룩했고 그래서 야 거기서 수익률이 아무리 많이 뭐 광고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야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나. 그리고 여기서 올 겨울 어떻게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작년 여름에는 그렇게 1억 넘는 매장들이 수두룩했는데 제가 아는 몇몇 매장들 직접 점주면서 들었는데 작년에 1억 4천만 원 났던 매장이 올 겨울 2월 달에 2천만 원도 안 나온 매장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화정 같은 경우에 이 비율대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이 나와도 126만 원밖에 안 남는 구조인데 만약에 3천만 원 언더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1억 4천 정도 나왔던 매장이기 때문에 직원을 몇 명을 썼겠죠. 그것도 바로 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에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사정을 해서 내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노동법 위반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그 압박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화정은 이 비율로 봤을 때 요화정은 평균 BEP가 2,8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장 컨디션에 따라 이게 한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매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한 2천만 원 초반에서 BEP가 형성되는 매장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100% 배달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카페형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카페형 같은 경우에는 내점 매출이 조금 많은 큰 매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숙제는 내점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배달을 했을 때보다 내점에서 팔게 되면 한 25% 이상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했던 거는 뭐냐면 작년 10월 달에 제가 오픈한 다음에 굉장히 벌점태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초코쉘을 30g 정량을 딱 했고 35g 언더로 주진 않았어요. 조금씩 더 줬죠. 오픈했으니까. 근데
그 전화도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다. 내가 요화정 여러 번 시켜 먹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 어? 여기 루원시티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했는데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는 몰랐으니까. 우리 매뉴얼대로 나가고 있고 매뉴얼보다 절대 적게 드리지 않고 좀 더 많이 드리고 있다. 근데 절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악덕업주가 됐는데 나중에 그거를 몇 주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제가 뽑으면서 알았거든요. 그 인근 그 점포에서 일을 했던 분이 저희한테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본사에다가도 몇 번 질의를 했거든요. 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맞대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점포에서 물이 바로 그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점포였거든요. 사장님께서 여름에 그 초코샤를 뿌릴 때 아이스크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뿌려봤거든요. 60g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배 이상을 뿌려야지 그게 안 보일 정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여름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매출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매출이 높으니까 뭔가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1년 내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가가지고 또 적게 주면 당연히 아마 그 고객께서는 이제 초심을 잃었다 하고 딴 곳으로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주는 매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점태를 받는 형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원가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지켜야 될 원가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요화정 본부의 로열티 수익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출이 1,000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거 평균 매출입니다. 저희가 65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1,000만 원일 때, 2,000만 원일 때, 저희가 보통 제가 작년 매출만큼 안 되더라도 1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에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 수익은 117억입니다. 5천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이거는 본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현재는 지금 667개니까 더 늘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희가 로열티만 본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죠. 보통 보면은 파우더라든지 우유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큰 것들만 지금 적어놨는데 제가 알기로 파우더 그 공장에 있는 분한테도 통해서 들었는데 5천 원 이하에 입고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받는 거는 본부에서 공급받는 3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파우더는 뭐 핵심 뭐 물품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그걸 뭐 가져간다고 저도 이제 다른 브랜드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우유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양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 우리가 쓰는 메일도 그렇고 이 카페형에 하는 이 우유가 따로 1리터짜리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성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의 미미할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맛에 좌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우유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유튜브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본사에서도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2달 동안을 그 서울우유, 메일우유는 그 정도 계속 썼으니까 그리고 남양우유 요거를 갖다가 공급받아서 썼어요. 이건 제가 본부를 속이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메일 유업에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6일 배송을 하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에 5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수용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3일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수용을 못 하겠다. 왜냐면 그때가 한 2월경이었는데 1월 말 정도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여름 되면 내가 듣기로는 우유 공급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많이 쌓아놔도 직접 가서 또 공수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3일 배송을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빨리 다른 곳이라도 섭외를 해달라.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뭐 메일 유업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전 매장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다른 매장으로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리점을. 그래서 2달 동안 어쩔 수 없이 저는 다른 데서 내가
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슈퍼바이저도 알고 있고 빨리 만들어줘라. 그때까지 내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2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공급받을 수 있는 남양도 써보고 서울도 써보고 메일은 계속 썼으니까. 근데 한 번도 맛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시켜먹는 분들이 거의 동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변경된다고 맛이 틀렸다는 소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유 공급 가격을 보면 2,220원으로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백다방은 제 친구가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오픈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서우유를 공급받는데 1,980원에 납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서울우유가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메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다방은 1,980원에 납품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2,220원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650개의 매장이라는 이 바잉 파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맡기면 이거보다 훨씬 싸게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2,220원이잖아요. 제가 10월 달에 계약 맺을 때는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200원으로 여기 계약돼 있거든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오늘 제가 직접 쓴 계약서 작년 10월 달에 맺은 계약서에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20원이 붙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 계약서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어떤 이유에서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서 돈 벌러 들어왔지 어디서 무슨 뭐 투쟁을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더 연배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본사 미팅을 하면서 1월 달부터 지금 세 차례 미팅을 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허준영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초까지 대표였다가 바뀌었죠. 그 전 대표가 허준영 대표님인데 그분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쪽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뽑아봤어요. 생산, 개발, 뭐 관리 쪽은 당연하고. 그랬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 회사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씩 나아진다고 얘기를 그들은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도 그 본사 미팅도 했었고 2월 달이구나. 근데 지금 5월인데 최근에 미팅을 했을 때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감수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만이 있게 되면 우리의 권리를 전혀 못 찾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변화가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본사에서는 물론 본사에서도 인력이 있으니까 인건비 나가고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150억 이상 순수하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재무 쪽 관련돼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의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하고 뭐 견줄 수는 없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 20년 동안 제가 재무 쪽에서만 있었거든요. 마지막 퇴사할 때는 재무 담당 이사였고 그래서 이 원가 계산하고 재무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대충 제가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대략 감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그래서 이 얘기도 본사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무팀 쪽 인원이 어떻게 구성됐냐 어떻게 이제 뭐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최소한 부장급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대리가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사 직원한테 들었으니까 없겠죠. 근데 저는 아니 이렇게 지금 로열티만 100억이 넘는 회사에서 대리급의 직원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 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험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 계약서 내용에 있는 가장 큰 굵직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솔직하게 그 본사와 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 로열티 부분이에요. 이 로열티 부분에서 뭐였냐면 전체가 아니라 이 부가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 쪽에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기업도 부가세를 매출로 잡는 회사는 없어요. 부가세는 말 그대로 여기 명칭이 있듯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납부해야 될 이 부가세를 공급자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의 업무를. 물건을 파니까 공급자의 10%, 공급가액의 10%를 걷어라. 받아가지고 더 받아서 니네가 국세청에 납부를 해.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는 누가 보더라도 이 공급자의 매출이 아닌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가맹계약서 19조를 보게 되면 로열티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돼 있어요. 총 매출액의 3%. 이 3%는 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딱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이 포함한 3%, 뭐 4%가 뭐 돼 있다면 뭐 그거를 제가 보고 했겠죠. 그거 다 수용이 가능한데 저는 이 부분이 총 매출액, 매출액에 대해서 3%, 알았어 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매출액에 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도 총 매출액을 거기에 세금을 포함한 데가 어딨냐. 그리고 이 문제는 저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중과세로 해가지고 이 부가세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병덕 그 국회의원 사무실 갔을 때도 이거 뭐 입법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배달비, 채널 수수료도 너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자영업자들은 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배달비라든지 채널 수수료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광고를 해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우리만 득이 아니잖아요. 본사도 득이잖아요. 매출에 대해서 3%를 받아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비로 나가는 채널 수수료도 네 매출이야 라고 하고 매출에서 합계를 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수익을 내야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없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빼주는 건 당연하고 뭔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존은 말도 안 되고 이걸 오히려 점주들의 매출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3%를 더 떼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3%가 3%가 아니에요. 우리 점주들이 가져가는 순이익에 대비하게 되면 그 매출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30%에서 15% 이상씩 나와요. 그러니까 3%를 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익의 15%를 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뭐 뭔가를 한다고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부가세는 당연히 입법도 진행 중이고 과거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아까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사에 가서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배달비하고 채널 수수료도 빼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비는 여기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제가 그래서 배민이랑 쿠팡에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쿠팡은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확인까지 못했어요. 근데 배민은 확실하게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했거든요. 배민조차도 7.8% 수수료 뗄 때 이 배달비는 제외를 시킵니다. 왜 제외를 시키냐 물어봤더니 배달비는 상품 가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요 과정은 이 배달비가 상품 가격이라고 간주하고 매출로 직계 합계를 내고 있죠.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악하다는 배민에서조차 이거를 매출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채널 수수료는 지금 요 최근에 아마 변경된 계약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최근에 4월 달에 회의 들어왔을 때 좀 놀랐는데 70%가 사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부가세
요 총 매출액이 저희가 항상 부가세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뭔가 좀 빼주라라고 한 번에 못 빼니까 채널 수수료 7.8%를 비용에서 빼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가맹계약서에서 보시면 요번에 수정된 거 보면 채널 수수료를 매출에서 제외하는 걸로 됐을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서 뭐를 어떤 걸 넣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부 변경안 보시면 7.8%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별에 따라서 7.8% 비율로 이 매출액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열티 차감 금액이 나오거든요. 1,000만 원일 때는 2만 원, 2천만 원일 때 5만 원, 3천만 원일 때 7만 원 이런 식으로 로열티 차감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금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 옆에 보시면 현재 적용되는 거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요거는 삭제되는 겁니다. 본부에서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현재 저희가 지금 요게 있기 전에 차감하기 전에 우리가 감액받고 있는 게 뭐냐면 배달비를 120만 원 일괄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3% 4만 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매장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차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요거와 또 우리 자사의 매출 있죠. UF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000원씩 월 회비를 내요. 그래서 요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출 집계 낼 때 매출합계에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19,000원을 받고 있는 이 매출을 요거를 해줌으로써 요거 없던 걸로 하자. 요거 이제는 차감 안 해줄게. 그리고 요 자사의 매출 요 하던 부분들 매출로 합계 넣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는데 우리가 그 자사의 매출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사의 매출을 6%로 가정했을 때 좀 잡아봤어요. 물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거 해보니까 6%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 3%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성수기가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저는 10월 이후로 매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겨울에 비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로 들어서면 자사의 매출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두 개, 1,000만 원일 때는 7.8% 차감해준다고 본사에서 2만 원을 차감이 되는데 4만 원 없던 걸로 하고 2만 원 더 늘어나고 6만 원이 늘어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사 이익이에요. 이 마이너스 난다는 게 뭐냐면 그 점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월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일 때도 3만 원, 2만 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 매출이 8천만 원 정도가 돼야지 7.8% 19만 원 정도 차감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 4만 원이랑 14만 원 이게 없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면 거의 요게 10,000원 이하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연 단위로 하면 4만 원 정도 효과가 나고 전 매장을 하게 됐을 때는 요게 이제는 10,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연 단위로 이거를 변경했을 때. 그리고 이 8천만 원 구간이 아닌 7천만 원 이하에서는 이만큼씩 전부 다 본사가 더 이익인 거죠. 이 규정을 바꿈으로 대해서. 근데 이거를 7.8% 차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주들을 위한다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이 안이 이건데 도대체 이런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봤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 대한 그 사인을 점주협의회 차원에서는 좀 미루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거 없다고 사인을 이미 한 가맹계약서가 있는데 이거 사인 안 한다고 우리가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는 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 사업자 트릴리언 전부터 우리한테 적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우리한테 불리했던 이 부분들을 차감해주면 크든 작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아니 이걸 해준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뺀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생색만 내고 자기 손해는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밖에 안 나잖아요. 이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더 내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주님께서 좀 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사액이 10%로 늘어날 경우에는 물론 10%로 늘어날까라는 뭐 고민은 되긴 하지만
이때는 더 많은 돈, 그러니까는 자사의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본사가 7.8% 수수료 차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홍보할 사항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아까 우리 저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가맹계약서 7조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점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7조에는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 함축시키면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2km를 영업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지역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맹계약서에 있는 7조 1항부터 5항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엔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항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고 1항에 있는 내용 지켜야 되고 2항에 있는 것도 지켜야 되고 3항에 있는 것도 지켜야 되고. 근데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5항에 뭐가 있냐면 5항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4항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5항에 뭐가 되어 있냐면 1.2km 안에는 타 점포를 넣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무시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4항에 있는 요 영업지역 1.2km 내의 영업지역 내에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 아까 사회적 의미도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독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만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A 매장과 B 매장이 1.2km 원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구역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현재 매장 수가 어제 날짜로 667개 매장이 됐던 이유가 거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거의 있고 보시면 2024년 8월 280개였던 매장이 387개 점으로 신규 출점이 됐어요. 8개월 만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를 했던 게 이 얘기였거든요.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 내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다른 내용들 막 하는데 좀 장하게 설명이 되니까 좀 지루해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혹하더라고요. 아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387개를 늘렸다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묻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이게 보시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280개보다 이 8개월 만에 387개를 늘렸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늘렸느냐? 이런 식으로 늘린 거예요. 이걸 지켰다면 아까 아까 얘기했던 2.4km, 1.2km를 완전히 지켰다면 이렇게 387개 정도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본사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요 7조 4항, 7조 5항에 있는 1.2km 내에는 안 된다라는 그 문구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니 그때 이제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법조항이 이렇게 1항, 2항, 3항, 4항이 있으면 엔드 조항이지 그게 그 중에 하나만 지켜야 되는 조항이라면 하나만 적어놓지 왜 여러 개를 나열했겠냐. 그리고 여러 개 나열했으면 그 어떤 조항에도 포괄적인 부분, 큰 의미 있는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아니 자의적으로 협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살펴보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내용이었고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변호사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회의 끝난 다음에 나한테 그걸 달라. 우리도 당사자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해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변호사를 알려줘야 되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자기가 만나서 설득을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법률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게 대화가 되는 내용인가? 아니 왜 자기가 판사도 아닌데 왜 그걸 설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법률적인 것들을 자기가 검토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거부터 그 공정위에서 받은 것들을 달라 했더니 회의 때는 분명히 저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회의 끝난 다음에 못 주겠대요. 왜 못 주냐 했더니 그 공정위에서 그거를 답을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퉈볼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정확히 명확히 점주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침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는 것들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이나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거보다 우선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침해받고 있는 매장을 더 출점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로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고요. 앞으로 신규 출점에 대해서는 기존 점주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기존 점주들 같은 경우에 점주들끼리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정말 시급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매장들이 신규로 출점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본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저희 현재 지금 아까 진행하는 대로 일단 본사하고는 대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잘못 오타 났는데 짝수월이 아니라 홀수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매주 이제 2달에 한 번씩 본사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가협이라든지 전국 가맹자 사업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이런 단체와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하는 부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 검토가 체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본사는 우리 미팅할 때마다 변호사가 동료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중간중간에 자문을 받을지언정 그런 자문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빨리 회비가 좀 수치가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할 수 있는 절차가 3단계가 있거든요. 분쟁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고 요 공정위 제소라는 게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사소송을 한 번 해버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묵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물론 법률적인 효력은 좀 없어요. 강제 효력은 없는데 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위 제소, 그 다음에 민사소송 이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쟁 조정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전국 단위로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 같은 데에는 이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지자체별로 승소율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서울은 굉장히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높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경기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그 본부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법적인 어떤 강제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 공정위로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사에서 거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는데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아시다시피 개인보다는 단체로 했을 때 좀 더 승산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정위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기간도 길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 제소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본사에서는 지금 뭐 매각도 뜨고 이러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뭐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게 문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간에 끝까지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최종 단계에서 민사소송인데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굉장히 기간도 길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상 좀 더 저희가 좀 앞에서
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점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구매 이런 것들 좀 혜택 보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 혜택을 보시면서 그 협의에 가입도 하시고 또 좀 회비도 납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때 회의 때 작년 매출을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실제적으로 본사에서 갖고 있는 매출, 평균 매출을. 근데 4월부터 보면은 6월까지는 3천만 원대 평균 매출이었어요. 280개. 근데 이제는 7월부터 굉장히 평균 매출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 7월 달, 8월 달 요때 아마 1억, 2억 찍었던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도 보면 조금 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매출이 뜨질 않아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했을 때도 비교해봐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 분발을 하면 좀 매출을 작년 매출 정도에 근접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모든 거 마치고요. 저희가 여기 회의실을 3시까지 빌렸는데 이 공간이 원래 아니었고 저희가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마이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빌려 쓴 거고 나머지 30분은 요 옆방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나머지 그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저쪽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다방 쓰시는 분들 여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옮겨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